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일찍 뵙는 것 같아요. 어우, 색다롭네요. 뭔가.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오늘 네. 이야기는요. 몇 안 되는 제가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조금 스포를 하자면 실패를 한 사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했다. 사기님이요? 무속인 분들이요. 무속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뒤에 모든 일 먼저 말해버리면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서. 네네네.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아코님이 이야기해주신 건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나무를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그렇죠. 네. 이거 피하기 힘든데, 가로수조차도 피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조심하시길 아유.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네, 오늘 제목은 굳이 하나를 설정을 하자면 사람 잡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제가 돌비라는 친구, 마찬가지 산이 이렇게 기이하게 저는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귀신나무의 닉네임을 가진 나무들이 많아요. 안동에 있는 나무들도 많거든요. 네, 그 나무는 절대 아니니까 다른 매체에 또 소개로 나왔던 그런 귀신 들린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아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제가 산이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구판을 사실 여러 번 따라간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도 제가 6월 8일자에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다 보면 늘 한 10년 가까이 보던 분이에요. 무속인 분들이요. 항상 산이도 요즘에는 이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보초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였고 저는 산이의 꼬북이죠. 운전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따라가고 산이가 만약에 기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케어를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항상 가는 거였는데 이날의 구판은요.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이때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날의 구판은 산이가 저한테 금지사항에 대해서 몇 개를 말을 했었어요. 돌비나 저한테 경고를 좀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장소에 도착을 하면 절대로 니들 사진 찍는다고 경치 찍는다고 촬영을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요, 이 구판이 끝나면 100일간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꺼내지 말래요. 세 번째는 이틀 동안 육고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저하고 돌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 알았다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구판이 벌어지는 장소에 저희가 다다랐거든요. 저하고 돌비, 일단은 도착하고 나서는 선이가 미리 말한 시키는 대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온몸에 천일염을 뿌리래요. 그리고 부적을 2개 주더라고요. 니들 핸드폰 케이스 뒤에 넣으라고. 그래, 알았다. 일단은 또 재밌는 거 하러 가나 보네. 항상 그런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또 큰 거구나. 부적은 웬만하면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산이 있으면 역시나 그 근처에는 또 사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은 국립공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거기는 이제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유지를 통해서 이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한 30번 정도 길 없는 곳으로 헤쳐 올라가니까 역시나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10명 정도가 보이는데 딱 멀리서 봐도 구판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항상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다 보면요. 산이가 좋아하고 산이가 따르는 무당분이 계세요. 이제 근 한 7, 8년 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도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인사도 자주 하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하고도 거기 있는 바라지 형님 분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몫으로 보이는 분 있죠. 벌목하시는 그런 작업자분들도 한 3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든 게요. 전기톱이에요. 뭐야 이거 전기톱이 들려있는 거예요. 부판과 목수분들의 벌목하는 전기톱이라 조금 안 맞잖아요. 역시나 우리를 끌고 산이가 여러 번 왔지만 오늘도 큰일을 하겠구나. 똘비랑 저는 또 말장난으로 작게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산이가 똘비랑 저한테 말하기를 아코야 내가 만약에 오늘 기절할 수도 있거든. 내가 만약에 기절을 하면 혹은 심하게 혼절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야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뭔 또 헛소리를 또 찍찍하고 있어.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니 돌비도 옆에서 뭔 소리냐고 왜 자꾸 뜸을 들여. 산속에 와서 귀신이랑 뭐 킹 오브 파이터 뭐 그런 거 찍으러 왔냐고 갑자기. 아니 얘가 뜸을 들으니까 여기서 뭐 킹 오브 찍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산이는 웃더라고요. 나를 또 기쁘게 해주네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머니에서 작은 주스병 아세요? 돌비님? 뭐 환자분들 병문안 갈 때 그 사는 항상 그 병 있죠. 예, 그 주스병 2개에 저한테 하나 돌비한테 하나 건네주더니 이걸 자기한테 먹이래요. 만약에 내가 혼절을 하게 되면 얼굴에 뿌리거나 꼭 먹이래요. 저는 당황했죠. 아니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걸 먹이거나 뿌리라고? 내가 정말 혼절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이 안에 뭐 들었냐 하니까 닭피가 들어있대요. 야 여기에 피가 꽉 차올 정도면 한 몇 마리 잡았다는 건데 일단 알겠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저나 돌비나. 일단 알겠다고 뭐 농담을 했지만은 이왕 뭐 누군가랑 파이트 하는 거면 혼절하지 말고 KO로 이기고 와라. 힘내라. 이젠 좀 진지하게 농담을 좀 했거든요. 꼭 KO 승을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산이도 그 웃음에 그 당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얘가 정선 악마 사건 때처럼 뭔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저는 느꼈어요. 네, 돌비는 그때 따라가질 않아서 못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한 4시간 동안에 이미 구판을 열려 있었고 할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구경해봤자 모기도 많고 좀 심심하잖아요. 네, 돌비랑 야 여기 인근 약수터 있다는데 거기 갈래 하니까 가재요. 그러면서 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냥 이리저리 산책한다는 개념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날이 조금 어두워지려고 할 때쯤 물 한 잔 먹어서 가야 되겠다. 그 버리는 장소로 다시 갔어요. 근데 아직 그 구판이 끝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뭐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온다는 거에 들은 게 없어요. 산이한테요. 좀 궁금해서 몫으로 보이는 벌목하시는 그 사장님께 가서 제가 사장님 저기 친구인데 저놈아 여기 구판 버리는 거 사장님 처음 보시죠 하니까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그러면 뭐 위령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렇게 뭐 깊은 산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여기 전기톱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톱 들고 있고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총각댁 이야기 못 듣고 왔어? 친구 맞지? 네 친구 맞다고. 뭐 구판만 버리는 거면 뭐 좀 큰 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말해도 될라나? 저기 봐봐. 저기 나무 보면 저기 나무 2개 보이지? 예, 사장님 보인다고. 저기 하나는 빨간 끈, 파란 끈 달려있는 거 나무 2개 보이지? 네. 저거, 이거 말해도 되지? 여기 바라지 형님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파란 끈 묶여있는 하나는 죽은 나무거든? 그런데 옆에 빨간 끈 나무는 아직 안 죽은 나무야. 그런데 이 구판이 끝나면 이 나무 둘 다 베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톱하고 전기톱 다 들고 온 거라고. 벌목할 거라고. 그리고 이 벌목한 나무는 우리가 차가 오면 이제 무거우니까 인부들 더 데리고 와서 가지고 내려갈 거라고. 시간대는 정확하게 지켜서 나무를 베야 한다더라. 이 구판이 끝나면. 그런데 사연이 좀 많은 나무래요. 이 나무가. 옆에 돌비도 궁금하니까 사장님 여기 무슨 사연이 많은 나무냐고 이제 물어보려는데 다른 쪽에 있던 어떤 바라지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봤던 분이에요. 이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글로 가서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사진 친구한테 주의사항 오기 전에 들었죠. 말하길래 네 듣고는 왔다고. 근데 형님 저기 무슨 사연이길래 나무배는 벌목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고 그리고 이 산에 무당분이 2분이 나와서 이렇게 큰 구판을 벌인다고? 혹시 저 나무 당사나무 수호령님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나무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 뭐 당사나무 수호령나무 뭐 저렇게 생겼어. 완전 방치하듯이 2개 덩그러니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나무는 아니래요. 그럼 뭐냐니까 뭐 내가 굳이 아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저기 무속인 2분 보이죠? 저기 굿이 나도 바라지 생활에서 저런 굿은 처음 보는데 일단 이 나무로 간략하게 말하면 무속인 2명과 여자 2명 중년 남성 3명의 목숨을 뺏어간 나무래요. 일단 대열명 가까이 뺏어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속인이 있대요. 옆에 있던 돌멩이 예? 뭐 여기서 그러면 뭐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약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알겠지. 이 영들을 보시니까 뭐 저기는 법사님들도 그게 뭐 보이나 보죠. 산이 청년도 그게 보이니까 여기 와서 지금 보조 역할로 도와주는 것처럼 뭐 여기에 공통점은 좀 있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맞다. 이 나무 근처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나무들 뭐야 이거? 그럼 우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럼 길 가다가 보이면 뭐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 목숨을 해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산 인근에 등산이나 약수터 오고 가던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뭔가에 홀린 듯 그 사람이 이 나무 앞에 잠들었다더라. 분명 자기는 오후 3시쯤에 약수터로 올라갔는데 눈을 뜨니 6시쯤 3시간 지난 그 나무 앞에 있었대요. 내가 왜 여기 눈을 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난대요. 내가 여기 왜 왔냐, 뭐 기억도 안 나니까 당연히 하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3, 4일을 악몽을 꿨대요. 예. 근데 그 악몽을 꾼 내용이 당장 산으로 안 오고 뭐하냐 이 새끼야. 어서 빨리 와! 당장 와!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예, 근데 이분도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 나무가지 박힌 100살 정도 돼 보이는 노인이래요. 그 꿈을 3일 동안 꾸니까 뭔가 모르게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물만 겨우 먹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감기나 뭐 편도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일을 못 먹으니까 물만 드시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 병원을 가려는데 이분도 근처 시골 마을에 살았는지 마을 해관 정자에 그 나무가지 달린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이대요. 그 대낮에. 근데 그때는 분명 뿔이 안 보였대요. 네, 분명 나무가 머리에 박혀있는 뿔이 있었는데 안 보였다길래 다른 분인가? 아유 좀 비슷하네. 꿈에 생긴 할아버지가. 이러를 찰나 갑자기 지팡이로 그 멀리서 자기를 딱 가리키더니 네.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명을 다해라. 이 말을 들린대요. 근데 저 멀리 정자에서 나한테 이게 들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뭐 마누라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저 소리 들리나니까 아니 안 들린대요. 왜 저게 나한테 들리지? 자꾸 저기 있는 노인이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와. 명을 다해라. 지금 계속 이러는데 너희들 안 들리냐고. 와이프 안 들리냐고. 안 들린대요. 그대로 혼절하셨대요. 그대로 혼절하셔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산이가 자주 좀 민폐를 끼치는 법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법사님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원흉이 이 나무래요. 근데 그 법사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예전부터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대요.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는데 여기 3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대요. 이 법사님도 이 나무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법사님이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무속 선생님들도 모셔왔대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나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겠는데, 힘들 수도 있겠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여럿 하셨대요. 당시에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벌목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목수분들도 모시고 온 거고 뭔가 큰 걸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산이까지 불러들여서 지금 보초를 좀 서게 돼서 지금 이 일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두 바라지 형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호령도 아니면 궁금하잖아요. 저게 네. 무슨 나무길래 무당분들이 안 된다고 하고 산이도 왜 저러고 있는지. 좀 돌비도 그렇고 저도 또 흥분이 됐어요. 사실. 온 거 구경할 것 같아서요. 예. 네. 뭔가 저는 흥분이 됐어요.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네, 드디어 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산이가 눈을 가리고 그냥 어떤 한 나무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무당분이 시켜서 빙빙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대를 풀더니 무언가를 또 하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소금을 또 뿌리면서요. 미리 준비해둔 대나무 창을 한 40-50개 다른 바라지 분들이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금 뿌리면서 대나무 창을요. 갑자기 자기 혼자 땅에 하나씩 꽂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수십 개를 또 꽂다가 다시 자리에 와서 또 그걸 들고 수십 개를 또 꽂으러 돌아다니고 그 일이 힘들어 보이니까 산아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너 혼자 지금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냐고. 야, 이거 수십 개 지금 꽂다가 지금 골병 나겠다. 도와줄까? 계속 얘기해도 또 대꾸를 안 해요. 나무 꽂고 소금 뿌리고 나무 꽂고 그렇게 또 골골거리면서 뭔가 힘든지 대꾸는 또 안 하는지 좀 짜증이 날 찰나 5시가 됐어요. 5시가 딱 되더니 무속인물 한 분이요.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오시더니 아까 죽은 나무에 파란 끈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칼을 꽂고 망치로 박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박으면서 빨간 끈의 나무에는요. 여러 번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나무에는 칼을 박고 한 나무에는 절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빨간끝 나무에는요. 그러면서 벌목하시는 분들께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다들 피하라고 전기톱을 작동시키더니 그 나무 2개를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금 몇 등분 할 거 아니에요, 돌빈이. 다음날 이제 이걸 들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잘라서는 바라저 형님들과 저희들도 이제는 좀 거들었거든요. 이 나무들 뱄으니까 한쪽으로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굿판을 버리면서 남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좀 담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과일과 떡, 제싸음식들을 새로 그 나무 앞에선 차리고는요. 저희들 보고 니들도 절해라. 너희들도 일단 이 나무 만졌으니까 절해라. 다 같이 거기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벌목된 나무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속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벌목된 나무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하산을 했거든요. 예. 저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럼 뭔가 큰일이 있겠지. 하산을 하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좀 뭔가 잘 끝낸 것 같기도 하고, 산이가 말했던 기절은 안 했잖아요. 네. 혼절도 안 했고. 나는 분명 기절하거나 혼절하거나 뭐 쓰러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발걸음이 하산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인근 펜션 2개를 여기 바라지 분이 잡아놨대요. 거기서 쉬고 내일도 올라가야 된대요. 이제 그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가는 차 안에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앞에 아예 듣지를 못했으니까 사실. 야 이제 말해봐라. 뭘 그렇게 혼자서 아까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좀 긴장시켰는지. 그리고 무당 선생님들은 왜 나무에다가 그렇게 저자세이고 공손하냐. 야 혹시 진짜 그 당사나무 수호령이냐고. 아니면 수호령 모시고 온 거냐고. 진짜 뭐 큰 신이야 뭐 악마야. 돌비도저도 닥달을 했어요. 근데 산이가 그건 아니래요. 나도 방금 깨달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래요. 자기도 오늘 처음 본 영님이래요. 산이가 처음 봤대요 이건. 그런데 자기 대나무 꽂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아까 대나무 꽂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위에 소금 뿌리면서. 예. 중간중간에 이 나무령님께서 영가들을 불러 모으는데, 내가 예전에 아코 너한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뭐 화도 안 내고 영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내가 위험한 귀신 3가지 있다고 말한 적 있지.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는 귀신, 무엇인가 먹고 있는 귀신, 웃고 있는 귀신은 꿈에서라도 보이면 깨려고 노력해라. 그거 정상 아니다. 그냥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무조건 귀신이거든. 사람이 꿈을 꾸면 무조건 느낀대요. 이건 귀신이다라는 그 모습이 있대요. 근데 물건 들고 먹고 있고 웃고 있으면 그건 절대 대화도 하지 말고, 귀신이라는 해변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일어나래요. 무조건 깨를 생각을 하라고. 그 말을 하니까 기억나지. 그런데 이 나무님이 이제 굳이 하나로 말하자면 벽사령님이래요. 이 벽사령님이 이 영가들을 불러모으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낯들고 있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도. 그래서 소금 급하게 뿌리고 대나무를 막 꽂고 있었어요. 이 하나 말고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나무 주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 혼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미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낫을 들고 있는 귀신이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자기도 안 되고 그냥 혼절 분명 하겠다, 무섭다 느꼈대요. 그때 굿하시는 선생님들 보쳐서다가 나도 오늘 가는 줄 알았다. 사실 그냥 이제 와서 웃으면서 말하는데,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궁금한 게 벽사랑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벽사랑이 도대체 뭔지 저도 검색을 그 당시에 했었고, 산이가 이제 말해주는 벽사랑은요, 여러분 버들나무라고 아실 거예요. 버들나무, 이게 다른 말로 미루나무거든요. 무속인 분들은 주로 큰 버들나무를 미루나무라고 하세요. 작은 버들나무도 있는데 뭐 마을이나 뭐 그 지역의 수호령 같은 그런 큰 버들나무, 그게 미루나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벽사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벽사나무가 뭐냐면 옛부터 잡귀신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나무를 벽사나무로 굳이 얘기를 한대요. 뭐 예전만 당나라 시대 때부터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이 벽사나무 같은 이 미루나무는요. 네. 굳이 돌비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대요. 동네 유명한 마을에 가거나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안동에 그 유명한 나무도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마을 수호령 나무들이 웬만하면 다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같은 종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잖아요. 오래 살고. 그런데 이 큰 미루나무가요, 돌비님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흔히 보이는 나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시골 가거나 뭐 외진데 가면 그게 보이긴 하는데 돌미님이 사는 지역이나 뭐 시만 가더라도 이 나무를 찾으려면 찾기는 힘들거든요. 보이면 보이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나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로 시골 마을에 가면 엄청 큰 나무를 이 바로 수호령 나무라고 버들나무, 뭐 미루나무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른 나무가요. 미루나무였거든요. 미루나무 2개가 산 중턱에 버젓이 있어요. 산 중턱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있는 게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다. 당연히 관리는 안 돼 있으니까 뭐 당산나무나 그런 나무처럼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런 산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정말 힘들다. 예. 그런데 작지만은 이런 미루나무에 분명 누군가 나무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게 법사님들입니다. 무속인 2분. 이 법사님들이 일전에 와서 봤을 때는 분명 누군가 해코지를 했는데 지성기도 몇 번 드리니까 약간의 답을 얻은 것 같다. 미친놈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예. 돌비님 이게 용암 무당들 있잖아요. 네. 용암 무당들이 만약에 암이나 기타적으로 큰 병이 걸리면 예. 이제 수술이 늦으면 아무리 용암 무당분이라도 점점 끝이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기 위한 욕심이 있는 무당들이 있대요. 네. 명을 다할 때는 본인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런데 인근 마을이나 뭐 유명한 나무에는 당연히 이미 수호신이나 뭐 수호령이 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중의 벽사나무의 혼을 가지고 있는 이 미루나무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무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벽사나무들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주는 혼 없는 나무라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제 벽사신이 되겠다는 이 독한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여기서 무슨 분명 해코지를 했다. 이 나무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무당이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서 분명 나무 벽사신이 되려고 큰 짓거리를 했다. 예. 이 나쁜 새끼 이러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는요.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이 벽사나무들은요. 잡기나 악기를 쫓아내는 이 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코지를 했으면 놓아겠냐 안 놓아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놓아야지. 귀신을 쫓아주는데 귀신을 붙으려고 하니까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패야지. 벌목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는 완전히 없애고 다른 묘목이나 교목들을 심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일단 선택을 해본 거예요. 왜냐 이 나무를 이제 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 베야 되는 거고 명이 다한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묘목을 심으면 되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산이도 그렇고 무당 2분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날 벌목하고. 역시나 선한 신님들도 노하면 악귀가 된다는데 야 이게 진정한 악마이지 않나 싶다. 인간이 악마야. 신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인간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수다를 떨면서 펜션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5시쯤 오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네. 아까 만났던 무속인 2분, 벌목하시는 분, 바라지 분들이 다 같이 모였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뭐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무속인 분이요. 저를 이제 자주 봤다고 했잖아요. 오다 가다. 어이 너 참 우리랑 자주 본다. 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러게요. 안 봐야지 좋은 건데요. 선생님. 그쵸. 분위기 반전 해볼까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돌비님. 이 법사님도 그렇고 무속인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니들하고 우리는 안 보는 게 평온한 거다. 근데 돌비님 제가 가끔씩 눈치 없는 질문을 좀 하긴 해요. 장난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대놓고 눈치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때 당시 또 발동을 한 게 있었어요. 난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했거든요. 그 법사님 제가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궁금하면. 호기심도 엄청 많고 제가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정말 못 자는 성격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서 그 무속 법사님 한 분이 얘기해보라고. 그래 얘기해봐. 그럼 제가 감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저는 이상하게요. 산이 저놈하고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 무속인 분들은요. 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좀 선 넘는 질문을 했어요. 돌비님.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생명도 없거늘. 아니 그렇게 사람들은 천년만년 불사신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무속인 분들은 명줄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여도 엄청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맨날 말은 청산유수 뿌린 대로 명이 다음에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상처나고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병원 가더라. 온몸이 뻐근하면 산중 기도하러 가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을 하니까 바라시군들은 분명 표정이 안 좋았어요. 딱 저 새끼 뭐라는 거 약간 이런 표정이었고 예, 산이하고 무속인 분들 웃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돌비도 또 시작이다. 이 땡땡놈. 아니 나는 궁금하니까. 그리고 바라정님 분들한테 들었고 벌목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고 산이한테도 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건도 어떤 무속인분의 잘못된 행위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누가 산 중턱에 나무에다가 이 큰 구판을 버리는 이런 짓을 하냐 사실. 연관이 있으면 있는 거지만 뭐 연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있어 보여서 예. 그래서 궁금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사님 한 분이 좀 빵 터지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이씨 우린 사람 아니냐고. 아니 무슨 신님 모시면 뭐 우린 사람 아니야? 나도 오래 살고 싶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대로 가라는 헛소리를 해. 야 명을 길게 하는 것도 명을 줄이는 것도 결국에 본인 행동에 따른 거지. 야 오해하지 마라 총각.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신님을 모시고 병만 안 든다면 평생 정말 오래 살고 싶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나무님들은 그냥 화난 게 아니다 사실. 뭐 굳이 니들도 따라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말 크게 화나 있는 거다. 나무가 사람까지 홀리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신 거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옆에 나무 하나 죽어 있었지. 똑같은 나무. 내가 보기 이건 아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하다. 옆에 선생님도 안 될 것 같긴 하다고 얘기했고 산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 찾아와서 홀렸다는 그 아저씨가 내 국민학교 동창 남동생이거든. 그 나무에 왜 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긴 있다. 그 홀린 사람이, 그리고 이 산주인도 그렇고 과거에 동물 관련 박제사였다. 돌빈이 동물 박제사 아시죠? 근데 이 동물 박제사분들이 살아있는 동물도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런 직업이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여기 선생님과 내가 몇 번 올라오고 조사도 여러 했는데 이 나무에 죽은 몇몇 인물들이 있다고 니들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죽은 분들이 생물들을 해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긴 있더라. 예를 들어 하나는 뭐 도살자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말한 박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 이게 이런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엮여 있으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네.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그리고 왜 미수나무 하나는 살아있겠냐?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는지. 번개 맞으면 번개로 인한 죽은 나무는 다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냥 죽어있어. 분명 독한 무당 놈들이 와서 나무 하나 해코지 한 거다. 분명 이건 한 거다. 딱 이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앞에 웃으면서 농담 하나 던진 게 이게 너무 크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시니까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산이 총각을 우리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명이나 춤추면서 구판을 벌이고 있을 때 산이 총각이 좀 컸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뭐 씹고 있는 귀신하고 뭐 물건 들고 있는 귀신이 산중으로 올라오고 있더라. 그거 산이가 막고 있었다고. 아유 우리 산이 총각 오늘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좀 위험하긴 했다 오늘. 이런 산중이 구슬하면 당연히 귀것들은 꼬인대요. 그리고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벽사님들이 있으신데 이 벽사님들이 잡기들을 불러 모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앞에 말한 걸 또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미소나무 아무리 생각해도 명이 다한 거다. 그러면 벌목을 왜 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게 우리 일이다. 일단 해보는 게. 그리고 이 벌목을 부탁하시는 산주인분이 좀 큰 일이 있다. 여기까지만 니를 알아라. 딱 이 말까지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다 한 상태고 내일 오전 11시 되면요. 그 벌목한 나무들을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모셔야 된대요. 그냥 잘라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니들은 여기 올라올 필요 없고 여기 펜션 퇴실 시간 되면 우리 기다려서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일단 얘기가 다 끝나고 저녁 먹고 하면서 이제 다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날 늦게 자는, 원래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고 돌비도 그날 또 잠이 안 왔나 봐요. 산이는 뭐 대나무 꼬챙이 그거 꼰다고 좀 많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밤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하자면. 돌비가 담배 피러 나간다길래 같이 나갈까? 바람 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재요. 그렇게 밤 공기를 쐬면서 펜션 주위를 걷고 있었는데
무속인 분들 중에 아까 저한테 미숫가루 줬던 분, 이 바라지 한 분이요. 마당에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저희는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대로 저희를 보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혼자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대꾸를 안 해요. 네, 돌비가 야 저거 나 예전에 산이 따라와서 본 적 있어. 저거 정상 아니라고. 야 네가 산이 좀 불러오래요. 자기는 뒤로 그냥 따라가겠대요. 나 예전에 산이 따라 본 적 있대요. 분명 이거 뭔가 이상하게 홀려서 간 모습이래요. 일단 알겠다고. 전 자고 있는 산이를 깨우러 갔고 전화기는 켜놨거든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각자의 방향을 잡고 저는 산이 데리고 오고 돌비는 이 형님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차를 그냥 끌었어요. 네. 차를 끌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따라갔는데 야 대꾸를 안 한다 형님이. 대꾸를 지금도 안 해. 산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차 끌고 갈 테니까. 그대로 이제 차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거기를 따라잡았거든요. 산이가 그 바라지 형님을 보시더니 아 큰일 났네. 또 불러들이시네. 무슨 소리야? 뭘 불러들여? 야 차에 물 있냐고. 먹다나무 물 있다고. 그거 갖고 오래. 그래서 가져다 줬더니 산이가 또 얼굴에도 냅다 그냥 뿌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형님 저희들이 팔을 붙잡았거든요. 뿌리고 발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당연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왜 여기 서 있냐. 형님 혹시 목류병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 자기 절대 그런 거 없대요. 무슨 목류병이냐고. 근데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니 난 여기 내가 왜 있는지도 몰라. 난 담배 피러 나왔는데. 근데 옆에 산이가요. 그 바라지 형님 보고 혹시 형님 육고기 좋아하시냐고. 뭉튀기나 육회에 환장한대요. 제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말 안 하던가요? 법사님들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하니까 아니 들었다고. 하루 이틀 육식하지 말라고. 예. 아 근데 미안하네. 아 정말 미안하네요. 자기 차에요. 그 참숯만 나는 육포 봉지가 있긴 있었대요. 비빔밥이 한 그릇이 좀 성에 안 찼는지 그날 또 산 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식사하고 담배 피면서 몇 개 사실 주워 먹었대요. 뜯어있는 육포 봉지를요. 그럼 절대 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포는 고기 아니냐고. 그거 드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되신 것 같다. 일단 펜션 가서 말씀드리고 그냥 일단 우선 쉬어라. 그리고 나서 저희 차를 끌고 그대로 이제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일단은 주무시는데 무조건 눈 감고 있어라. 산이가 뭔가 갑자기 차에서요. 저희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모기향 같은 걸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그 불 피우면 나는 향 있죠. 그걸 방 한 10개 정도 다 피운 것 같아요. 완전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당연히 이러면 눈 따갑고 숨 막히거든요. 저기 바라지 형님 절대로 힘들더라도 참아라. 다시 일어나서 산 가기 싫으면 참으라고 해서 야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침이 되니까 아무 일은 없었어요. 아무 일은 없었고 저랑 똘비는 좀 늦게 잤다 보니까 좀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홀린 바라지 형님은요. 무속이 보는데 뺨을 몇 대 맞을 정도로 엄청 혼났대요. 그렇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육포를 먹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고 뺨 몇 대 맞은 바라지 형님과 산이 저 돌비는 펜션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야 우리 그냥 퇴실하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산이가 표정이 전날에 비해 안 좋더라고요. 왜 또 똥 씹은 표정이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뭘 자꾸 어제부터 선생님들하고 너는 안 되겠냐. 뭐가 안 돼. 뭐 위에 하늘 보래요. 구름이 좀 끼어있지. 비 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분명 날씨 쨍쨍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소나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비 소식이 분명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비 소식이 갑자기 있네. 야 이것도 우연이야? 돌비도 좀 신기하니까 어렵다. 진짜 이번 건 어렵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산이가요. 아까 이제 올라간 무속인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우리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산이 총각이 전화 왔네. 스피커폰에서 다 들렸거든요. 우리도 그냥 하산하고 있다. 산이 총각 그냥 거기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가지로는 벌목 사람들 올 거 아니냐. 근데 이 벌목 하시는 분들 일행이 2트럭에 한 8명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벌목 트럭 하나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 한 대가 그대로 돌진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크게 좀 사고가 났대요. 크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숨을 뺏어간 건 아닌데 이 벌목하는 나무를 가지러 가는 트럭이 사고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네. 그리고 나한테 이게 연락이 왔다. 산이총각. 이게 무슨 징조겠냐. 안 된다 이거. 불안한 일들의 연속이다. 우리 바라지 전후모 자석도 홀린 거 보면 이상하고
갑자기 비도 오려고 하고 트럭이 또 사고가 났다고 하고 쟤를 멈추고 지금 하산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펜션에 다 와서는 각자 우리가 처음에 받은 부적들이 있어요. 돌비님. 지금 당장 태우래요. 저도 돌비한테 라이터를 빌려서 태웠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래요. 절대 3가지 사항 꼭 지켜라. 아까 말한 거 기억나지 니들? 아,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비님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산이한테 이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야,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그 산 중에 미루나무 어떻게 됐냐 물어봤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거 안 됐대요. 역시나. 안 될 것 같더라니 안 됐다. 그 이후로도 이 법사님들과 이 무당분들과 산이가 또 한 번 갔었대요. 예. 또 다른 무속분들고 또 산이 빼고는 또 여러 번 갔었대요. 그래도 안 됐대요. 왠지 모르는데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됐대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 선생이 한 분이 심하게 홀렸대요. 정말로 죽을 뻔했대요. 너무 이건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포기하자. 이럴 찰나 하나의 내용을 듣게 됐는데 이 산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비님. 아까 우리가 말 못했던 사연을 이제 하나 듣게 됐거든요. 이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아니 무속인 분들한테 이 정도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산이까지 불러들이시면 돈을 좀 썼다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 나무에 집착을 하고 이 산에 집착을 하냐 물어봤는데 이 산주인분이 따님이 직업이 간호사래요. 근데 뭔가의 큰 사건이 터지긴 터졌대요. 근데 이 나무 밑에서 명을 다했대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뭐 무당분들의 뭐 지인의 동생도 여기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 산주인분들 딸까지도 이 나무 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제 맘대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딸이 여기서 사망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 산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뱀 4마리와 다람쥐 8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대요. 이거는 절대 보통 일이 아니고 하필 우리 산에 이런 나무가 있는 것도 싫은데 동물들과 사람까지도 이 정도로 해칠 정도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줄고 법사님들께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애걸복걸하면서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자꾸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지인의 지인까지 우리들도 지금 문제가 되더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당분들도 한 명 문제가 되고 바라지 형님도 씌이고 이건 안 됩니다. 몇 달에도 안 되니까 그만하셔야 된다. 네. 이미 이 인근의 산은요 명을 다했대요. 이 산은요 끝이 났대요. 그걸 산이가 그간에 이제 저희가 못 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또 흘렀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소름을 좀 돋았던 건요. 무속인분의 아까 마지막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숨을 거둔 산이라고 했어요. 네, 숨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이요. 엄청나게 뉴스에 떠들썩하게 산불이 났던 장소예요. 아. 산이 수명을 다하는 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돌비님. 예. 뭐 골프장 짓거나 뭐 공사하면 산림을 파괴하는 거면 이제 그 산의 운명은 다하는 거죠. 왜냐, 산 이름이 골프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불이 나면 그 산은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네. 다시 자라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산의 터는요 정말 명을 다하게 됐고요. 네. 이걸 산이한테 다 듣고는 이게 벽사님들의 마지막 저주인가 싶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에 최고의 악마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이 노하셨고 그 신이 노해서 산림까지 파괴되고 결국에 끝과 시작은 사람이 악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나무도 불이 나면서 예. 이제 쓰러진 나무지만 벌목된 쓰러진 나무지만 다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주제를 굳이 하나 정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아코님께서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구나. 총 무당분이 간 건 5분이었어요. 돌비. 예. 저희가 갔던 건 이제 2분 받고 산이 갔었고 근데 이후로도 갔는데 또 그 2분이 예. 실패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게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라는 게 조금 대부분은 어떤 해결을 한다거나 네. 또 그런 경우로 흘러는 가는데 아예 실패를 한 거니까 네, 아예 실패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아코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신가요?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정주행 하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습니다. 어김없이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생방송 오신 다음에 동네 꼬마님은 언제 참여하시는 거예요? 동네 꼬마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동네 꼬마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십니다. 매주 목요일만 오시기 때문에 꼭 생방송 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매주 목요일에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유, 영광입니다요. 네, 목남이. 목남. 어때요, 목남? 동네 목남 이런 거. 우리 돌비님이 지어주신 별명이라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요. 날 놀라. 이 상을 미시네. 아니, 저는 아시잖아요. 레츠가기를 항상 외치는데 그렇죠.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모르면 이렇게 좀 해야지라는 그런 장난기로 인해서 시작해서 아무 말이나 하거든요. 저는 그날따라 왜 랄룰라가 나왔는지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사실상. 우리 일반인의 정신세계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저도 뭔가에 씌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그러면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엔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겪었던 일인데요. 이 동생이 친한 동생이 아니에요. 네.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왜 그런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 안 친해요. 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짜 어쩌다가 뭐 큰 경조사가 있어서 우연히 만나면은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 정도인 동생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건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상가집 갈 일이 있었단 말이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저도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갑니다만 한때는 이제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해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 친구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학교를 굉장히 빨리 마쳤어요. 계절학기까지 들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학교를 마쳤는데 그 목적이 되게 뚜렷했어요. 자기가 취업하기 전에 2년은 미친 듯이 여행을 다니고 싶었대요. 네. 그리고 이 동생이 저도 알고 있는데 어려서 외국에서 좀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둥아리가 굉장히 버터 바른 것처럼 잘 돌아가는 동생이거든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으로 시작을 했대요. 일본으로, 그다음에 뭐 홍콩 이렇게 쭉 하다가 뭐 미국도 갔다 왔었고 유럽을 놀러 갔었는데 유럽도 도시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시들을 막 한 달에 걸쳐서 여러 개 나라도 막 돌고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 도시에 빡 꽂혀버린 거예요, 얘가. 와, 여기는 완전 나의 소울시티다. 너무 좋다. 나는 전생에 이 나라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든 도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그 도시를 많이 갔대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유럽이에요. 거기는 정말 자주 가면서 애용하게 된 여행사가 있었어요.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인데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진 않았어요. 도시가. 그래서 워킹 투어가 가능한 도시였어요.
워킹 투어를 혼자서 돌아다니는 건 여러 번 갔으니까 가능하지만 조금 먼 도시를 나갈 때는 그 여행사의 도움을 좀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먼 도시를 차를 이렇게 거기서 일행 맞춰가지고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해서 간략한 가이드 투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프라이빗 투어식으로 가이드에 차 좀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여기를 좀 갔다 와보고 싶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도 좀 이용을 했는데 너무 자주 가고 자주 얼굴을 비추다 보니까 그 여행사 사장님이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묻더래요. 그냥 난 이 도시가 좋아서 자주 온다.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허구한 날 주구장창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놀 것 같으면 차라리 일을 해라. 그러더래요. 일이요? 뭐 가이드요?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네가 일할 때 필요한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차라리 일을 해라. 야, 너는 뭐 가르칠 것도 없겠다. 하도 들쑤시고 다녀서 막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생각은 못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면은 나 한 1년만 일해도 될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세운 계획에서 1년 정도 후면은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 자리에서 너랑 나랑 얘기 이렇게 바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번 들어왔으니까 편히 쉬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생각 있으면은 나한테 카톡을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래요. 외국 생활이죠 이건 진짜로.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한번 렛츠가 기릿을 해봅시다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너 진심이냐 그래가지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는 그럼 옷이랑 다 싸들고 서류 뭐뭐뭐뭐 준비해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더래요. 말씀 주신 서류를 좀 준비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 서류들 싹 준비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외국으로 들어가서 사장님이 너 막상 밖에서 볼 때하고 실제 여기서 일할 때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그래도 한번 잘 해봐라. 한 식구 된 거 진짜 축하한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 생활해야 될지 숙소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 일주일은 공부를 그렇게 시킨대요. 진짜 막 A4 용지로 된 두꺼운 거 던져주면서 이거 다 외우라고 시킨대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해외 나가서 투어 해보시면 가이드들이 뭐 옆에 보이는 돌비 성당은 우리 돌비 신께서 먼저 막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본대요.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달달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 본인이 하도 많이 이 도시를 돌아서 아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막 큰 지도를 펼쳐놓고 실제 워킹 투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자 어디 설명하면서 가야 될지 해봐. 그럼 막 사무실 앉아가지고 여기 이동해서 뭐 설명하고 막 이렇게 테스트까지 다 마친 후에 서브로 한 일주일 정도 따라다닌대요. 네. 워킹 투어를 나가면 선배 가이드가 있고 선배 가이드 옆에 서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메인으로서 설명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선배가 옆에 따라붙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좀 마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의 특성상 인터넷으로 영업이 되잖아요. 네.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면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 여행사 내에서도. 나름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본인 포함해가지고 가이드가 총 5명이 있었대요. 워킹 투어 담당이 있었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항 픽업 사실 샌딩 해주고 이것만 해주는 또 선배도 있었고 근데 약간 로테이션이 있었대요. 각 포지션이. 그렇게 5명이 누구는 오프고 막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는데 서로 생각보다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개성들도 강했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크게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룸메이트가 본인보다 형이었는데 진짜 말수가 없었대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다른 숙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둘이서 저녁에 술도 마시러 나가고 막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근다는데 이 형님은 사람이 그냥 딱 들어오면 씻고 들어 누워갖고 그냥 잔대요. 앉아더라도 그냥 뭐 책을 읽거나 그냥 핸드폰 좀 쳐다보고 있거나 진짜 사람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외롭더래요. 그렇게 쭉 생활을 보내는데 하루는 이 형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날 오프였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이게 정말 힘들대요, 가이드가 생각보다. 그래서 꿀 같은 휴식을 딱 취하고 있는데 막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야, 정말 미안한데 말이야. 너 오늘 조금만 대타 좀 띄워주라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형, 저 오늘 쉬는 날인 거 아시잖아. 나 진짜 얼마 만에 쉬는지 모르겠어. 성수기여가지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형.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지고 니거 내가 2탕 띄워줄게. 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워킹 투어 좀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뭐 급한 일 있다니까 어쩌겠냐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막 황급하게 옷 주워 입고 자다 말고 나간 거예요. 보통 숙소는 도심 외곽 지역에 있대요. 좀 월세가 싸야 되니까. 택시 타고 놀러 갔대요. 가가지고 어디 뭐 광장 어디에서 이렇게 모이기로 하잖아요. 몇 시까지. 겨우 시간 맞춰갖고 이제 사람들 통솔 하고 그 형님을 그 옆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인원 할 거 종이도 받고 인원들 쫙 데리고 워킹 투어를 시작을 했대요. 맨날 하는 거 뭐 이거는 뭐시고 저거는 뭐시고 쫙 하면서 뭐 점심만 먹을 시간 되면은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저는 돈 아껴야 되니까 혼자 한쪽 가갖고 빵 쪼가리나 주워 먹고 올게요. 그러면 아이고 너도 일로 앉아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투어를 오후 시간 딱 넘어갔는데 그 형님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그러니까 잘하고 있냐고. 뭐 하루 이틀 하냐고 장사. 그러니까는 저기 일행 중에 혹시 철수라고 있지? 그러더래요. 철수씨. 예,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들 잘 꼬드겨가지고 나이트 투어까지 잘 한번 가봐. 그러더래요. 네. 형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뭔 나이트예요.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는 형이 용돈 좀 챙겨줄게. 막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러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말만 이렇게 하고 나이트 투어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철수 일행이 2명이 왔대요. 그 일행이 철수 포함 2이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저녁에 나가서 놀만한 곳이 뭐 어디 있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 근처가 조금 많이 있고요. 그쪽 설명을 해주면서 우연찮게 뭐 얘기를 하다가 나이트 투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그쪽 얘기도 좀 나오고 하니까는 그냐고. 그러면은 저녁에도 그러면은 네가 가이드를 하냐 그러더래요. 뭐 일단은 사무실이건 체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오늘 나는 나이트 이거 안 잡혀 있어갖고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따로 진행할 건데 그럼 우리가 따로 돈 먹고 이거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로 너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냥 네가 한번 해보라고. 저녁에 그러더래요. 형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어차피 나이트 투어 해봤자 돈 뭐 2만원 3만원 받는데 나 그냥 안 할란다고. 예. 그러니까는 형이 다 생각 있으니까 형 좀 믿고 한번 해봐 그러더래요. 일단 형 알았어요 하고 끊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7시 반쯤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고객들을 만났어요. 뭐 옆에 같이 따라온 사람을 민규라고 하면 철수하고 민규씨 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합쳐봤자 5, 6만 원이에요 지금. 5, 6만 원 벌자고 이러긴 싫은데 하면서 뭐 늘 하듯이 다만 본 여행사 다른 직원하고 동선이 안 겹치게 나름 돈 거예요. 쓱 하면서 대충 설명해주면서 도는데 목적이 좀 있죠. 철수랑 민규가 뭐냐면은 이 동생이 얘기를 해주는데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참 충격을 좀 받은 일이 많대요. 뭐냐면 남성끼리 오신 여행객들 중에 저녁에 조금 어여쁘신 백인 여성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조금 즐겁게 노는 곳이 어디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막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여성분끼리 이렇게 오신 케이스도 정말 많이 물어봐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여자들이 와서 물어봤다고요? 네, 여성 여행객들이 정말 또 많이 물어본대요. 젊은 백인 남성들하고 놀고 싶다고 아니면 오빠들하고 놀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본인도 나름 그쪽 루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대요. 얘기도 들은 게 있었고. 근데 뭐 민규랑 철수 그쪽 분들도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조금 놀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개를 해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거기를 소개해주게 되면은 같이 또 더 늦은 시간까지 같이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나 진짜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룸메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저녁에 술 먹고 놀고 싶다고 하는데 형 나 거기까진 나는 이거 에바라고 나 못하겠다고. 형이 와가지고 하든가 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내가 그러면은 방 하나 내가 섭외해 줄 테니까 그냥 거기로 가시라고 그래. 그러더래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문자 하나 보내줄게. 거기 주소로 네가 거기까지만 조금 인솔 좀 해줄래? 그러더래요. 뭐 술집이에요 형? 그러니까는 술집은 아니고 그냥 외곽에 있는 B&B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금액은 알아서 그쪽에서 따로 지불하라고 하고 너는 거기까지만 인솔 좀 해줘. 부탁 좀 할게. 내가 한턱 크게 쏘고 용돈도 좀 챙겨줄게. 그러더래요. 알았어요. 나 그럼 거기까지만 인솔해주고 들어가네요.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하고 이제 문자 와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택시로 이동해가지고 그분들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어디 업소가 아니었대요. 거기가 우리가 유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뭐 상가도 아닌데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다 사람 사는 집들이 이렇게 있어. 앞에 막 초인종에 벨 누르는 게 막 8개 10개씩 있고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딱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룸메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룸메 형이 거기 잠깐만 1, 2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진짜 잠깐 있으니까 안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나와서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렇구나. 뭐 아무튼 본인은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시 택시를 타고 본인 숙소로 쭉 가가지고 숙소 들어가니까 룸메 형이 있더래요 방에. 그래서 형 일찍 들어왔으면 형이 하지 왜 그냐고. 진짜 피곤하다고 말했냐고 안 했냐고. 나 진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막 고생했다고 어깨를 막 두들겨 주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형 근데 거기가 뭐하고 노는 데인데 나 그런 건 처음 보네 형. 얘기를 하니까는 네가 인마 이쪽 짬밥 좀 먹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다 막 그러더래요. 형 뭔데? 그랬더니 호텔은 아니고 B&B 같은 그런 곳인데 되게 잘 해놨고 여성분들이 와서 같이 노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냐고. 알았다고. 근데 왜냐면은 똘비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호출을 하더래요 본인을. 그것도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따로 야 똘비 너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저요? 예 사장님. 갔더니 한쪽 담배 피는 데리고 가더래요 본인을. 그러면서 너 며칠 전에 혹시 나 몰래 뭐 한 행동 있냐고 없냐고 예. 묻더래요. 저 뭐 없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랬냐? 룸메 형이 진짜 100번 1000번 본인을 단속을 했거든요. 사장님한테 걸리면 니랑 나랑 뭐가지 댕강인 거 알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몇 번을 단속을 본인한테 그렇게 했대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너 며칠 전에 워킹 투어 했을 때 철수 씨랑 그 일행 기억하냐고. 그래서 예 글쎄요 뭐 한두 분이 아니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되게 온화하신 분이었대요. 사장님이 진짜로 가이드들을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막 그러신 분이었는데 딱 담배 피시다가 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막 장난치는 거 같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없냐고. 똑바로 얘기해 이 새끼야 하고 막 말을 되게 세게 하시더래요. 되게 깜짝 놀랐대요. 사장님 뭐 때문에 그러신지 이유를 말씀 좀 해주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이 새끼야 토달지 말고 너 뭐 있잖아 지금. 뭐 왜 말을 못해. 너 뭔지 됐어. 글들여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저 그날 철수 씨랑 그 일행 분이 저녁에 술 한 잔 더 하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모시고 제가 동네 구경 좀 시켜드리고 뭐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나름대로 그래 저녁에 네 용돈벌이 가이드 투어 그래 나이트 가이드 그게 다야? 그러더래요. 예 뭐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숙소 같은 곳 한 곳 안내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사장님 말 좀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말 똑바로 하고 하고 막 소리를 또 지르더래요. 결국은 다 내뱉었대요. 룸메 형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안내를 다 해줬다. 거기 정확하게 주소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주소 여긴데요 사장님 하니까는 사장님이 그거를 자기 핸드폰으로 복사해서 넘기더래요. 문자로. 그러더니 그러니까 너는 그게 다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러더래요. 맞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들어가 쉬라고. 말 내가 조금 무섭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또 해주시더래요. 사장님 근데 너무 찜찜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일 좀 정리된 말 해줄게. 들어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더래요.
뭐지? 아씨, 잘려서 한국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되게 찝찝하네 하면서 숙소로 돌아왔대요. 네. 당연히 룸메 형은 또 천장 쳐다보면서 잘 준비하고 있고, 형 잠깐 얘기 좀 하게요. 그러니까는 형이 왜 무슨 일인데 피곤한데 글돌이 형 오늘 나 끝나고 올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붙잡고 요래저래 이런 일이 있어갖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솔직히 형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형이 막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너는 사장의 농간에 또 놀아놨구만. 진짜 야, 넌 남자끼리 한 약속이 우습냐? 그냥 모른다고 끝까지 시침 잡아 떼든가 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별일은 아니야 그런 게. 그냥 니랑 나랑 뒤에서 커미션 먹고 그쪽 술 뭐 여자 그쪽으로 커미션 먹으면 나중에 탈라니까 사장님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나름 쏠쏠하거든 얘기를 하더래요. 네.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형이 차고 있는 시계부터 반지까지도 다 명품이었거든요. 형 그러면 그쪽으로 형은 나름 부업을 좀 띄고 있었네 얘기를 하니까는 야 뭐 내가 이거 사장님하고 뭐 이런 얘기한 게 한두 번이겠냐? 근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럼 월급을 많이 주던가 지가. 내가 알아서 좀 먹고 살겠다는데 왜 X인데? 하면서 막 되게 당당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였어. 형 그런 돈 버는 거 있었으면 좀 동생도 알려주고 하지. 그러니까는 좋은 거 논아먹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건 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그러면 내가 그 판에 끼워줄게 글더래요. 근데 형 뭐 난 됐어. 그쪽 크게 관심은 없고 형 뭐 아무튼 나는 이번 일은 진짜 죄 없는 걸로 형이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말 좀 잘해줘 막 얘기하니까는 이 새끼 혼자처럼 구네. 야 너 씻고 빨리 나와 글더래요. 형 왜? 그러니까는 씻고 빨리 나와봐. 그래갖고 씻고 나왔대요. 가자 글더래요. 형 어디를? 그러니까는 와봐. 그래가지고 그 형 따라서 나갔대요. 나가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철수 일행을 넣어줬던 그 건물 앞으로 갔대요. 룸메 형이 딱 어디다 전화를 하고 하니까는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대요. 담배 피면서. 바깥에서 차가 와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공동 게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은 뭐 우리가 있는 숙소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근데 이런 곳에 그런 곳이 있나? 하고 이제 쭉 엘베 타고 올라가니까 엘베도 되게 후진 거였대요. 거기는 진짜 방이 정말 삐까뻔쩍한 방이 나오더래요. 형 여기서 노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 제대로 한번 쏜다고 했냐 안 했냐? 오늘 뭐가 진짜로 재밌고 좋은 건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형이 시키는 대로만 해. 너 어차피 주둥박 잘 돌아가잖아. 오늘 즐겨.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딱 글더래요 형이. 일단 알았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맥주를 까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곧 있으면은 엄마 너 빅토리아 거시기 뭐 패션쇼에 나오는 엄마 그런 누나들 들어올 거니까 긴장 타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형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네 막 그러고 있었대요. 얘기를 하다가 그 형이 전화를 이렇게 받더니 잠깐만 통화 좀 하고 나가더래요. 혼자 우두커니 앉아갖고 맥주 홀짝홀짝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한 2, 3분 후에 그 형이 들어오더니 야 좀 있어. 내가 가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한 3, 40분 걸릴 거야. 기다려라 하고 나가더래요. 네. 형 알았어요 하고 내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대요. 있으면서 여기도 보고 뭐 방 저기도 보고 하는데 뭐 약간 고급져 보이긴 했는데 별발 다른 건 없고 쭉 보다가 현관을 열고 나갔대요. 복도 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는 구조가 여기 층에는 떼동 많아봤자 한 3세대 정도 있겠네. 근데 되게 조용하네.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여기저기 그냥 막 보고 있었대요. 다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심심하니까 현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 메신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본인이. 나 오늘 뭐 빅토리아 거시기 같은 그 누나들하고 놀 거 같다. 너 뭐 그런 거 아냐? 막 얘기를 하니까 좋겠다. 너 돈 많은가 보다. 막 얘기해가지고 영어로 막 샬라샬라 자랑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갖고 부르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냐고 나는 여기 사람인데도 그런 거 몰랐다. 도대체 니들 가이드들은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냐? 그건 모르겠고 니도 뭐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얘기해가지고 좀 싸게 해줄게. 여기 위치가 어디 근방이다. 그러니까는 뭐 일단 알았다 하고 메신저가 서로 끊어지고 한 3, 4분 정도 흘렀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찰스면 찰스 왜? 그러니까는 야 너 아까 거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근처 어디야? 그러니까는 아 진짜? 너 누구랑 있어? 그러더래요. 나 지금 혼자 있지. 룸메 형은 쭉박 누나들 데리러 나갔어. 그러니까는 아 진짜? 나 그 건물 앞인데 좀 빨리 좀 내려와 줄래? 그러더래요. 건물 앞이라고? 그래? 담배 한 대 필까? 내려갈게. 잠깐만. 끊지 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전화 끊지 말고 그냥 계단으로 내려와 그러더래요.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갑자기 우리 브라더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어서 좀 내려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계단으로 내려와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그냥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가.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면서 무슨 일 있으면 말 좀 해줄래? 그러니까는 아니야 아니고 좀 빨리 걸어 그러더래요. 뚜벅뚜벅뚜벅 막 내려갔대요. 공동 현관문까지 열고 바깥으로 나왔대요. 나오면서 진짜 아무것도 뭐 튀어나와서 본인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뭐 되게 조금 쩔렸대요. 나오는데도. 근데 나왔는데 찰스가 없더래요. 찰스 나 나왔는데 어디야? 그러니까는 뛰어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뛰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뛰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뛰었대요. 핸드폰 안 끊고 그냥 한 손에 쥔 상태로 막 연락에 뛰었대요.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번화한 곳을 딱 벗어나면은 밤 딱 늦은 시간 되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다니거든요. 막 일단 뛰었대요. 일단 막 뛰다가 한쪽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아직 안 끊었더래요. 전화를. 찰스 나 일단 한참 뛰어서 조금 멀리 왔어.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택시나 우버 있으면 빨리 하고 번화가 쪽으로 나오라고 어디 광장 그 밑으로 오라고 내가 거기 나가 있을 테니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니까. 아니 와서 얘기하라고. 지금 시간 보낼 시간 없다고. 근처에 택시가 보이면 바로 타고 택시 안 보이면 일단 우버 불렀다가 우버 기다리는데 택시 오면 그냥 택시 타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버를 부르고 진짜로 기다리는데 택시가 지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택시가 보통 거의 안 다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있어서 그걸 타고 번화가 한복판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진짜 찰스가 나와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는 늦은 시간이어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있고 찰스 뭐 때문에 그냐고. 왜 그래? 그러니까 찰스가 야 너 그 주소 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갔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고. 참고로 요 찰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웨이터예요. 펍에서 일하는 웨이터인데 조금 까진 친구예요. 거기 안 그래도 야 그런 좋은 데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너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가 있냐.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좋은 곳 아니냐. 그러니까 장난하냐? 너 같은 아시아인들 거기 데려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여기가? 그러니까는 네가 진짜 아직 뭘 모르는구나. 아시아인들이 인기가 좋답니다. 이게 데려가가지고 뭐 안에 들어있는 걸 빼는 목적이 아니래요. 그게 그런 목적이 아니래요. 우리가 펫샵에 가가지고 펫을 돈 주고 사는 거랑 똑같대요. 헐. 그 말이 돼? 그러니까는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아시아인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뭐 인종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쁜 양반들. 차별하는 놈들. 네, 차별하는 그 양반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시아인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못되게 구는 이 행위 자체가 죄책감이 안 든대요.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예 애초부터 사람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대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시장이 있을 거고 그쪽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공급하는 거기가 그쪽 동네가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네가 말한 곳 그 주소지를 내 아는 사람이 알더라. 그래서 일단 나오라고 한 거고 만약에 네가 우당탕탕 뛰어서 내려왔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킨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널 최대한 도운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선뜻 믿기진 않는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았고 어찌됐건 걱정해서 너무 고맙다. 그때 이제 막 상세하게 묻더래요.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구랑 거길 갖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룸메 형이랑 갖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룸메라는 사람 너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말라고 당장 지금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있는 사실 얘기하고 너 네 신변부터 챙기라고 예. 얘기를 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룸메 형하고 룸메잖아요. 같은 방을 쓰잖아요. 일단은 알겠다고 사장님한테 지금 전화한다고. 그러니까는 찰스가 옆에 있어주겠다. 오늘 저녁은 어디 들어갈 생각 말고 여기 번화한 데 있다가 차라리 이쪽 근방에 있는 호텔을 잡거나 하자. 너 그렇게 해서 네 신변을 챙겨라. 그래서 일단 사장님하고 통화할게. 그런데 한쪽 가고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데 하나 되게 이 찰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는 게 본인이 그 건물에서 뛰쳐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참이 걸렸는데 룸메 형한테 전화가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문자도 안 오고.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일단 사장님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어쩌려나 했는데 사장님이 그래도 전화를 바로 받으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저기 정말 늦은 시간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막 긁더래요. 그래서 너 지금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당장 오라고.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찰스한테 사장님이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 사장님은 믿어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갔대요. 사장님 집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일단은 어서 들어오고 일단은 뭐 밥은 먹었냐. 그래서 예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네 말대로라면 룸메가 지금 그렇게 한 거지. 안 그래도 네 그 주소지 받고 내가 조금 알아보고 있었고 아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얼마 전에 온 철수 일행 있지 않습니까? 예. 철수 일행에 관해 가지고 연락을 받았대요. 귀국을 안 했다고. 근데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 중에 여기 여행사 통해서 온 걸 아니까 이쪽 여행사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뭐 이런저런 이런 게 없었냐? 근데 여기 사장님이 그럼에도 똘비를 붙잡아 놓고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대요. 그때는 조사도 되게 세게 들어갔었고 그때 연루된 가이드가 같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똘비를 막 추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때 사라졌던 가이드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라진 가이드가 꼬리 자르기가 된 거였구나.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있어봐 하고 룸메한테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근데 룸메 폰이 꺼져 있더래요. 너 일단은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있으라고. 내일 동 트면은 같이 움직이자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몰래 자기가 지내던 숙소로 갔는데 룸메 방이 싹 비워져 있더래요. 싹 비워져 있대요 룸메 방이. 새끼 봐라. 와 내가 이런 놈을 내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네 하면서 사장님이 먼저 현지 경찰한테 신고를 했대요. 이런저런 지금 일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방이 비워져 있다. 어디 주소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고 내가 알아본 바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좀 해줘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은요 일처리도 굉장히 늦고요. 심지어 아시아인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듣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어 돌아가 봐 그런데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경찰서에서는 뭐 그냥 괜히 왔나 싶을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까지 해버린대요 경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 위험하다. 제가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너 당장 귀국해라. 사장님 근데 제가 왜 위험합니까?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꼬리가 살아있잖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너 위험해. 나는 이 나라에서 영주권이 있고 쉽게는 못 건들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여기에 굉장히 지인들이 많아. 네가 모르는 지인들도 되게 많고 해서 나는 못 건드릴 거야. 근데 너는 달라. 너까지는 데려가려고 걔가 작업할 수도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돌아가. 그래가지고 비행기편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차부터 끊어. 그러더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는 야 이 삐꾸새끼야. 네가 이 나라를 뜨면은
어디 공항으로 뜰지 뻔히 아는데 공항으로 갈래?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예, 사장님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 야간기차 타고 옆에 인접해 있는 다른 큰 유럽 국가가 있어요. 좀 힘들겠지만 그쪽으로 떠나라고. 네. 그래서 그쪽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한국으로 뜨라고. 그리고 여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막 쥐어주더래요. 어찌됐건 타지 나와서 참 고생했다. 내가 직원을 잘못 골랐다. 내 잘못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큰 돈을 쥐어주셨대요. 예. 이거 가지고 귀국하고 또 연락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기차 타고 인접해 있는 다른 국가 넘어가서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얼마 안 지났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네. 사장님 저 귀국 잘 했고 집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이니까 이제 뭐 괜찮겠죠. 사장님 뭐 걱정되고 또 전화 드렸습니다 하니까는 잘했다고. 내가 여기 사람들 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인들까지 아는 사람 총 동원해서 내가 좀 알아봤다. 그러니까는 그 가이드라는 애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손을 좀 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되니까. 근데 이놈이 참 똑똑하다. 가이드들을 상대로 그 짓거리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냐면은 여행객을 건들면 탈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작은 다른 가이드들을 상대로 했대요. 중국인 가이드, 한국 가이드 말고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국가의 가이드들을 상대로 그 짓거리를 하다가 한인 가이드를 상대로 좀 그 짓거리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알아낸 게 있는 거예요. 네. 철수 못 찾았어요. 결국은 거긴 증발된 사람 둘인데 그 철수라는 사람과 이 룸메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룸메도 어찌됐건 수배는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룸메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학교 생활이 힘들었대요. 못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자기를 정말 못 살게 굴은 친구가 철수였던 거예요. 근데 여행사에서는 이걸 받아보잖아요. 이름이랑 받아보는데 우리가 이름을 받아보지 거기에 어디 출신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메신저로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해본대요. 예. 거기에서 얼굴 보고 딱 알았대요. 아, 임마 그 새끼네. 그래가지고 철수 일행은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는 그 루트를 통해서. 아, 해외니까 또. 해외니까. 오. 못 찾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똘비만 사라지면은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못 찾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꼬리가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찰스가 그래도 발 빠르게 도와줘가지고 이제 살아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류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된 게 있어가지고 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요. 아니 근데 진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는 뉴스로도 간간히 나와요. 진짜 이런 일들도. 제가 이 동생한테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인터넷 매체가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여행을 갈 때 일정 자체를 나한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네. 그러면은 이 프라이빗한 거를 맞추려면 결국은 대형 여행사가 아닌 현지에서 운영하는 소형 여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서 보면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래요. 그렇죠. 뉴스에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그쪽 그쵸. 관계자분한테. 그리고 이런 류의 일을 꾸밀 때는 예. 반드시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혼자서 제 발로 가게 만든대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가게 만든대요. 그게 되게 뭐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저축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돌비님 모시고 좀 나가보려고. 그 동유럽 쪽으로. 아니 뭐 동유럽도 상관없고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보시게요.
그쵸. 모시고 한번 갔다 와야죠, 진짜 제가. 뭐 동네 꼬마님이랑 가면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안전할 잘생겼기 거라고 때문에.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런 무서운 것들을. 아이고, 설마요. 네, 아유, 저를 설마하게 팔아 넘기시고 탈출하려고 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둔 건데 저한테 복수를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럴 생각이 없고, 돌비님 네네. 항상 그냥 들으시기만 하니까 한번 겪어보시라고. 아, 네, 80만 체험- 저희 네. 구독자님들에게 복수를 하시길. 체험 삶의 현장 한번 해드리려고. 아, 그러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생각을 곰곰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 또 시청자분들의 꼬붕이기 때문에 동네꼬마님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목요일에 갇혀 계신다. 계속 돌비 감옥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든 저런 피해든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